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2019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통계청 자료만 보면 오히려 2019년 9월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의아하더군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어떻게 실업률이 줄었을까요? 진짜로 보수 언론에서 경제 위기 프레임을 조장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전혀 다르더군요. 주휴수당. 귀가 따갑게 들어보셨죠?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이 알 정도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존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바 쪼개기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월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근무를 시키는 거죠. 작년이었으면 1명을 고용해서 근무를 시킬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을 고용하는 거죠. 이제 알바를 1개가 아닌 2~3개 해야 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정확히 딱딱 맞으면 몰라도 중간에 비는 시간이나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생겨버리면 시간 대비 임금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하튼 이런 알바 쪼개기가 빈번하면 실업률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알겠지만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목표였지만 현장에선 질 낮은 일자리조차 더 질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자칫하면 알바와 소상공인들의 대립으로 번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이런 꼼수는 점점 늘어날 테고 반면 알바 입장에선 이런 꼼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죠. 알바 쪼개기와 더불어 작년 8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돌아가던 제조업체들은 3교대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 또한 실업률 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명이 하던 걸 3명이 하니 실업률은 내려가겠죠.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까지 2명이 월 300만원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2명이 하던 일을 3명이 나누게 되었죠. 그랬더니 3명이 월 200만원씩 돌아가게 된 겁니다. 최저임금 10.9% 인상을 반영해도 222만원은 채 못 받게 된 거죠. 주 52시간이 도입되고 이 업종에서 일하는 근무자의 월급은 월 300만원에서 222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88만원이 줄어든 거죠. 물론 여가 시간은 늘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이렇게 되는 걸 원했을까요? 남는 여가 시간에 편히 쉬는 것보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부업을 찾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건 특이한 업종을 아주 단순화시킨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을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번 정부의 목표가 좋은 일자리를 더욱 많이 확충시키는 것이었는데 꼼수로 인해 실제 현장에선 질 나쁜 일자리조차 줄어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임금 상승 또한 그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 생각합니다. 선거에 무조건 승리하기 위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도 문제고 잘못된 공약에 대한 비판은 정치공세라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당장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고 이는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용의 부담을 느낀 기업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국민들은 어떠했습니까? 다들 결과는 생각 안 하고 환호만 했었죠.
바로 전 정권에서 이것과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국민들은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결과는 참담했죠. 결국엔 세금 부담이 늘고 일부 복지 정책은 축소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얘기가 좀 옆으로 새버렸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시적인 실업률의 하락은 결국 일자리 나누기, 알바자리 나누기에 기인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경제 전문가들과 실제 현장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공약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게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보시고 추가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